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은 낼 수 없습니다. 90% 승률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수익 보기 쉬운 시장세를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리플 SEC 소송 이슈, 굵직한 이벤트가 많죠. 어렵다면 아주 어렵고 기회라면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현물 종목 진입을 하시나요?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숏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죠. 보유 종목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사놓은 권리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 존재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며 불안한 장에선 선물 거래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핵심 내용들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겠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자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러우스 기자가 최근에 본인 X에 의미 있는 글을 올렸는데 이제부터 금리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높은지에서 얼마나 오래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있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앞으로 더 강도 있는 추가 긴축과 압박보단 이제부턴 어느 정도 지금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더 높이기보단 얼마나 오래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은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그냥 파월이 파월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9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동결할 수도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면서 향후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런 파월의 연설이 있었을 땐 언제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리한 방향을 잡기보단 조금은 보수적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의 이슈로 좀 넘어오면 최근에 또 바이낸스가 미국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암호화폐 세탁을 방치했다는 의혹들이 터지면서 미국이 바이낸스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비자, 마스터카드가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바이낸스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스캔들에 시달렸고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업계 옥죄기로 인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비자, 마스터카드까지 거리를 두면서 바이낸스 입장에선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고 하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조금씩 고립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에 바이낸스를 공격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크립토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바이낸스 때리기에 기사를 내는 언론들이 죄다 미국 언론이에요. 미국은 지금 의도적으로 미국이 크립토 패권을 월가, 전통 금융 세력들과 가져오기 전에 가장 큰 뿌리 반대 세력을 지금 처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또 8월 한 달간 지루한 조정과 약세장 속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움직임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최근 30일 동안 미국발 거래소,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등 이런 미국발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대부분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적으로 매집할 목적이 있을 땐 거래소 밖에 개인 지갑이나 수탁 서비스로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최근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이저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비트코인 물량이 유출됐다는 건 기관들의 엄청난 매집과 중장기적으로 축적을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올 하반기와 내년에 이슈가 남아있죠. 바로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판결이 내년 1분기입니다. 그 전까지 아마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면서 아마 지금 이 조정의 시기에는 기관들이 축적을 하는 그런 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특히나 미국 기반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소의 보유량이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발 거래소 비트코인 물량이 많이 빠졌는데 이런 아웃플로우는 아마도 기관들의 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세스가 본인 X에다가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300K까지 2025년 안에 갈 수 있다고 올렸어요. 물론 누군가는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월가의 엄청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가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랙록 하나만 해도 운영하는 자금이 1경이 넘어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무려 15조 달러, 한화로 거의 2경에 달하는 돈들 중에서 5%, 10%만 비트코인 시총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300K 2025년까지 절대로 불가능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스가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블랙록의 지금까지 ETF 승률은 99.8%, 지금까지 블랙록은 576개의 ETF를 SEC에 신청했는데 단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승률이 99%도 아니고 99.8%, 거의 100%죠.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과 미국 정부가 블랙록에게 대처 방안을 세우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정부가 블랙록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와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는 게 블랙록이란 거예요. 세 번째, 최근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다. 그리고 투자를 다각화하기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라면서 비트코인에게 최고의 찬사를 해줬습니다. 네 번째,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프라이빗 ETF를 기관 대상으로 출시했어요. 다섯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에는 정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서방의 핵심 국가인 유럽과 캐나다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잘 거래하고 있는데 왜 미국만 안 될까요? 결국 이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이런 대형 자산들, 블랙록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최대 자산 운용사들도 이번에 블랙록을 따라서 줄줄이 ETF 신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어요. 이 세스의 의견은 저의 인사이트와도 굉장히 비슷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제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와 MACD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고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도 적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 하는 중요 구간 등에선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 적용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횡보나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는 방법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에 9시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음봉 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 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홀딩한 채로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일 때
롱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 잘 배워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점을 찾고 비중 관리 및 추가 매수, 순환 매매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의 기초 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